만약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까요? 아마도 이봐 먹을 것 좀 줘, 아니면 왜 그렇게 스포츠를 많이 보는 거야? 애니멀 플래닛 틀어줘 일까요? 하지만 여기 인간의 언어 기술을 숙달한 것 같은 동물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앵무새예요. 좋아요. 아마도 이 다채로운 새들이 우리의 언어를 통달했다고 한다면 약간 과장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 말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앵무새와 지정학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앵무새들은 대부분 짧은 단어나 때로는 같은 문구를 반복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음성을 만들어내는 성대, 치아, 혀, 그리고 입술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깃털 달린 친구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인간의 언어를 모방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과 새가 소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비교해 봐야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사용되는 구조는 폐, 기도 또는 기관, 그리고 후두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상자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숨을 들이쉬면 폐에서 기도를 지나면서 공기를 밀어올리고 이 목소리 상자를 통과합니다. 이로 인해 성대가 진동하게 되고 서로 다른 소리가 나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입 모양을 통해 다른 단어의 소리를 만듭니다. 반면에 새들은 성대가 있는 후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소리 상자는 울대라고 불리며 기관과 폐 사이에 있습니다. 울대는 단지 유연한 벽을 가진 텅 빈 공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울대의 근육을 조절함으로써 새들은 소리를 내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울대의 강면은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들은 한 번에 2개의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똑같이 할 수 있지만 만일 그렇다면 빌 클린턴 성대모사처럼 들릴지도 몰라요. 새들은 한편으로는 숨을 쉬면서 다른 편으로는 계속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동시에 말하고 숨 쉴 수 있나요? 사실은 아니죠. 못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원한다면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울대는 부리운동 이외에도 소리를 만들고 또 모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새들이 인간처럼 말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앵무새는 다른 새들과는 달리 다소 두꺼운 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다른 새들과 달리 앵무새들은 소리를 형성하는데 혀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앵무새들이 인간을 흉내낼 수 있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뇌가 설계된 방식입니다. 에릭 자비스 박사에 따르면 발성을 위한 근육을 제어하는 주요 뇌 영역은 전뇌라고 합니다. 그의 2004년 논문에서 자비스는 음성 근육과 직접 연결된 전뇌 부위를 가진 인간과 앵무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뇌 회로의 도움으로 앵무새는 새로운 소리를 배우고 발성 근육을 제어하여 배운 소리를 내는 거죠. 성대 학습에 능숙하지 않은 동물은 이러한 전뇌 경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비스 박사는 또한 50개 이상의 유전자 세트를 연구하고 인간, 앵무새, 명금류 및 벌새를 포함한 여러 발성 학습자의 음성 제어 센터에서 유사한 활동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새들은 가사를 모르기 때문에 대충 흥얼거리는 거지만요. 농담이에요. 어쨌든 이것은 인간과 이 새종들이 말하고 노래하기 위해 동일한 유전자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앵무새와의 공통점은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처럼 이 새들은 의사소통을 원하고 있는 굉장히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야생에서는 그들은 서로 강한 유대감을 만듭니다. 하지만 반려동물들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같은 동족이 없기 때문에 인간과 교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앵무새를 키우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들의 무리가 되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환경에서 배우고 보이는 것만큼 쉽지는 않지만 자신의 주인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앵무새는 대부분 파열음인 자음을 발음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파열음은 피 또는 비 소리와 같이 입술로 공기 흐름을 멈추게 해서 만드는 소리입니다. 앵무새는 입술이 없기 때문에 바람통의 근육을 사용하여 공기를 가두어 단번에 밖으로 내보냅니다. 아마도 인간의 언어 능력을 마스터한 가장 유명한 앵무새는 알렉스일 겁니다. 아이린 페퍼버그 박사는 1977년 시카고 애완동물 가게에서 아프리카 회색 앵무새를 얻었고 그의 학습 능력을 시험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30살이 되도록 앵무새를 훈련시켰고 꽤나 훌륭하게 가르쳤죠. 알렉스는 약 150개의 단어를 알고 있었고 색과 모양을 구별하며 작은 숫자를 써서 셀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알렉스는 단순히 같은 말을 반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 같았죠. 알렉스는 무작위가 아니라 올바른 맥락에서 사랑해와 미안해 같은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앵무새가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원할 때마다 주인이 정확히 요구한 것을 주기 전까지는 만족해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똑똑한 새네요. 그의 놀라운 언어 기술 덕에 알렉스는 TV 유명인사가 되었고 몇몇 자연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그의 사랑스러운 팬들로부터 선물도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 앵무새는 바보 같은 크래커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 앵무새만이 언어 능력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971년에 결혼한 부부가 메인 해변에서 아기 물개를 발견했습니다. 이 동물은 엄마와 떨어져 버린 것 같아 보여서 부부는 집으로 데리고 가기로 결정했죠. 그들은 이 아기 물개를 후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후보가 진공청소기처럼 음식을 꿀꺽 삼켰기 때문이죠. 후보가 너무 커지면서 그들은 그를 보스턴에 있는 뉴 잉글랜드 수족관에 보냈습니다. 부부는 수족관 직원들에게 이 물개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몇 년 후 후보는 더 명확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휘에는 어이, 안녕하세요? 잘 지내요? 여기서 나가세요. 내려오세요.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84년에는 어떤 훈련도 필요치 않은 동물이 말하는 또 다른 놀라운 사례가 일어났습니다. 샌디에고 국립해양포유류재단의 조련사들은 고래와 돌고래가 보관된 탱크에서 나오는 웅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말하는 두 사람의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그것이 실제로 노크라는 이름의 벨루가 고래가 전형적인 고래 호출보다 몇 옥타브 낮은 인간과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양생물학자 샘 리즈웨이 박사는 노크가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인간을 모방하는 법을 배웠다고 믿었습니다. 리즈웨이와 그의 팀은 고래가 비강의 공기 압력을 증가시키고 코 안의 음성 상자와 같은 음운 입술을 사용하여 소리를 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노크는 아마도 사람들 따라하는 것이 지겨워졌는지 다시 고래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비난할 수는 없죠. 인간과 같은 소리를 모방하는 것으로 유명한 수생 포유류 중 하나는 위키입니다. 이 암컷 범고래는 프랑스의 마릴랜드 수족관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팀의 트레이너들이 그녀와 같이 일했는데 곧 그녀는 안녕, 잘가, 그리고 하나 둘 셋 같은 몇 마디를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위키가 말을 할 때 실제로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리지 않지만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구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늑대의 하울링, 코끼리의 트럼펫 소리, 그리고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흉내낼 수 있죠. 위키는 정말 빨리 배웁니다. 가끔 새로운 소리를 내는데 단 한 번에 성공할 때도 있죠. 바다의 거인에서부터 육지의 거인에 이르기까지 코시기를 만나봅시다. 코시기는 코끼리 코를 사용하여 인간의 음성을 모방하는 말하는 코끼리입니다. 2004년 한국의 에버랜드 동물원의 그의 관리인들은 그들이 말한 것을 따라하려는 첫 시도를 알아차렸습니다. 코시기는 그 당시 다른 코끼리들과 고립되어 있었고 인간하고만 상호작용했기 때문에 조금 외로웠던 것 같아요. 코시기는 한국어로 좋아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앉아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중에 비엔나 대학교의 연구팀이 47개의 따라하는 모습의 녹화 영상을 한국인 모국어 사용자에게 틀어주었으며 대부분은 코시기가 말한 것을 쉽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코시기는 맛있는 땅콩을 먹을 수 있었죠. 다시 애완동물의 세계로 가볼까요? 시베리안 허스키들은 또한 그들의 주인들과 꽤 수다스러운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늑대 조상을 닮아서 그들은 무리에 일부러 간주하는 늑대들과 소통하기 위해 울부짖고 낑낑거립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이 개들이 내는 소리가 인간의 음성과 매우 비슷하기도 합니다. 가장 유명한 말하는 허스키는 인터넷 대스타 미슈카입니다. 그녀는 사랑해라는 말과 다른 짧은 말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미슈카는 또한 음악을 감상할 줄도 알기 때문에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와 함께 울부짖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그녀의 동영상을 보았을 때 그 즉시 미슈카의 매력에 빠졌죠. 자, 여러분은 말할 수 있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맡고 싶으세요? 아래 댓글에 알려주세요. 이 동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말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 버튼을 클릭하여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